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법령인 것은 이제 시행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이제 강의가 어디에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시험 과목 있잖아요. 시험 직렬해가지고 직업상담원.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자립지원 직업상담원.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법령이라고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원 그 시험 과목이 고용보험법령, 그 다음에 직업상담학,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립지원 상담원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원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보험법령, 그 다음에 직업상담학, 일단 처음부터 그냥 필수 과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 과목이 이제 3과목이 되니까 과목당 몇 문제씩 나와요? 25문제씩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25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범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공부하기는 의외로 수월하죠. 그러니까 법정을 좀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개념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조문들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들어가는데 법 조문이 일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쭉 해서 보니까 자, 1장 총칙이 있죠. 총칙. 그러면 총칙이라는 것은 토탈한, 모든 걸 포괄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써놓는 거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와 방법, 그 다음에 자활지원, 그 다음에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그 다음에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해신청, 보장비용, 벌칙. 상당히 많죠. 10장까지 나와 있는데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급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급여는 지급하는 거예요. 지급하는. 국가에서 나한테 주는 거, 이걸 급여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인데 뭐 쭉쭉 읽어보면 됩니다. 이게 기술적인 법이다 보니까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무슨 법 해석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상당히 기술적이다. 그걸 좀 알아주고 조문을 일단 가볍게 잘 읽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이 파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칙을 한번 들어가 보면 되는데 항상 총칙은 뻔합니다. 일단 뭐죠? 총칙 안에는 첫 번째는 목적이에요. 목적. 뭐 입법 목적. 그 다음에 2조에는 정의.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죠? 목적. 입법 목적이죠. 그럼 입법 목적을 왜 만든 거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 이걸 왜 만든 거냐?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최저 생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뭐 능력을 못 갖춘 그런 국민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국가가 보조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생활이 뭐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거죠. 최저생계자들. 그래서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거죠. 급여를 실시해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최저생활을 보장하자 이거죠. 그래서 자활을 돕자.
자활을 돕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기초세가 뭐 기초수급 대상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자 일단 뭐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제 제정 이유 해가지고 나와 있죠. 보장법 보면은 1999년에 자 뭐다 제정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 8차에 상당히 많은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뭐 쭉 있는데 어떤 거다, 일단 뭐 때문에 만든 거다, 이런 사람들,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입니까? 옛날에 영세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 가구별로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뭐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니죠. 빈곤이에요, 빈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결국엔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빈곤.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지만 그 사회 자체도 위험한 것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합니까? 최저 생활을 보장해서 자활을 도우면 자 뭐다 어떤 최저 생계를 벗어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빈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우리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회 부조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와주는. 자, 그런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입법 목적 한번 쭉 이제 잘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 결국엔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실제로 이제 급여를 하려면 급여 대상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니까 개념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수급권자가 있네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 있죠. 그래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급여 이런 것들 있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자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수급권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권자 또 용어를 구별하네요. 수급자가 있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이죠. 급여를 받는 사람. 자격이 있다. 수급권자. 받는 사람 수급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급 또 뭐가 있어요? 품이 있네요. 품. 품이라고 하면 뭐다? 금전이나 아니면 물품이다. 그래서 수급자한테 줄 거 아니에요. 급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수급품이다. 그래서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그것이 금전이나 물품이다. 대여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수급품에 대여하는 물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여하는 것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제 놓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장기관이라는 게 있네요. 보장기관은 그러니까 급여를 실시하는 곳이죠. 쉽게 말하면 돈 주는 곳. 돈 주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다라는 거죠.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가 있네요. 이제 부양. 누구는 이제 먹여 살려야 되게 부양이잖아요. 그래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수급권자에서 뭡니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결종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일촌이라고 하게 되면 자 뭐다? 바로 이제 위. 그러니까 직계니까 뭡니까? 직계면 내 위로 가는 거죠. 위에. 그러니까 수직으로 가는 거. 그러면 직계열 쪽에 일촌이니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내 위에, 바로 위에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내 밑에 자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 그래서 수급권자의 뭐다? 배우자도 뭐가 됩니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겠고요. 그런데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열 쪽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한 일촌이 있습니다. 일촌에 직계열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망한 일촌의 직계열 쪽이 뭐 예를 들어서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쪽에 배우자는 뺀다 이거죠.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부양 의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망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누가 됩니까? 이제 직계열 쪽이니까 일촌이니까 자가 있겠죠. 그 자의 배우자가 있다라는 거죠.
배우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망한 일촌인데 직계열 쪽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사망한 일촌의 직계열조.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요게 이제 아니라 자 여기죠. 여기가 사망을 했네요. 여기가 사망을 했을 때 자 요 배우자는 요 사람의 부양 의무자이다 아니다? 부양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